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고 울창한 숲 근처에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헨젤과 그레텔이었습니다. 나무꾼 가족은 매우 가난해서 식사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심한 기근이 닥쳐왔고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의 아내는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나무꾼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매우 슬펐지만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든 줄 알았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고 무척 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헨젤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작은 돌멩이들을 주머니 가득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레텔, 걱정 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그레텔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과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헨젤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숲속 깊숙한 곳에 도착했을 때 나무꾼은 아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아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숲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레텔은 무섭고 배고팠지만 헨젤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어. 돌멩이들을 따라가자. 헨젤과 그레텔은 돌멩이들을 따라가며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꾼은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이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은 계속되었고 다시 한번 나무꾼의 아내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한번 그 대화를 엿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돌멩이가 없었기 때문에 헨젤은 빵을 부스러뜨려 길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과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헨젤은 빵 부스러기를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숲속의 새들이 그 빵 부스러기를 모두 먹어버렸고 헨젤과 그레텔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숲속을 헤매며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 너무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모두 사탕과 과자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달려가서 사탕과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늙은 여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어오너라. 너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단다. 헨젤과 그레텔은 늙은 여인의 호의를 받아들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 여인은 마녀였고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마녀는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마녀는 헨젤을 매일 먹여서 살찌우려고 했습니다. 네가 충분히 살이 찌면 널 요리해 먹을 거야. 마녀는 이렇게 말하며 헨젤을 겁주었습니다. 하지만 헨젤은 영리하게도 나뭇가지를 내밀어 마녀에게 자신의 살이 찌지 않았다고 속였습니다. 마녀는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헨젤의 손가락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레텔은 마녀의 집안일을 하며 항상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기회를 노리며 마녀를 물리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어느 날 마녀가 오븐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레텔은 마녀에게 오븐의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녀가 오븐을 확인하려고 다가갔을 때 그레텔은 재빨리 마녀를 오븐 속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녀는 오븐 속에서 불타버렸고 그레텔은 헨젤을 우리에서 구출해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많은 보석과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보석과 금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한번 돌멩이를 사용하여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그동안 나무꾼의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무꾼은 아이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보석과 금화를 사용하여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모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헨젤과 그레텔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서로를 도우며 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도우며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물리친 후의 내용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물리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녀의 집에서 도망칠 때 그레텔은 자신들의 앞날에 대비해 조금씩 남은 음식과 보석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손을 잡고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피로에 시달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길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 깊은 곳에서 조그마한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연못께 앉아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헨젤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레텔, 우리가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레텔은 헨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헨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숲속을 헤매며 모험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오는 듯 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호기심에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마법사와 그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법의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법사에게 감사하며 마법의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법의 나침반은 헨젤과 그레텔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침반을 따라 숲속을 걸어갔고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먼 왕국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벨이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벨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좋아하고 항상 지식을 추구하며 남을 돕기를 즐겼습니다. 벨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발명가였고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벨의 아버지는 새로운 발명품을 선보이기 위해 먼 도시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 길을 잃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커다란 성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저주를 받은 왕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자는 한때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야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전까지 풀리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야수는 성에 갇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벨의 아버지는 성에 들어가서 쉼터를 찾았지만 야수는 그를 발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벨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성에 도착했습니다. 벨은 성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신이 감옥에 갇히기로 했습니다. 벨은 야수의 성에서 머물게 되었고 처음에는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벨은 야수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을 안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벨은 야수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야수도 벨의 친절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아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벨은 야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야수도 벨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야수는 벨과 함께 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벨은 야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고통과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벨은 성 안에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정원은 꽃과 나무로 가득 차 있었고 벨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야수와 함께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며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벨과 야수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벨은 야수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야수는 벨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벨은 자신의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야수에게 가족을 만나러 잠시 성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야수는 벨의 부탁을 들어주며 그녀에게 마법의 거울을 주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벨은 야수에게 감사하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성을 떠났습니다. 벨은 가족과 재회하여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야수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벨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야수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수는 벨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점점 더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벨은 야수를 껴안으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야수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순간 야수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는 다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벨의 진정한 사랑이 저주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야수는 다시 인간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다스렸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이 진정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벨과 야수는 성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벨은 성 안의 모든 방을 탐험하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성의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발견하였고 그 책들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야수는 벨의 지식에 대한 열정을 존경하며 그녀에게 더 많은 책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벨은 야수와 함께 성을 돌아다니며 그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세상을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야수는 벨의 꿈을 듣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벨과 야수는 서로에게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정원을 가꾸며 성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벨은 야수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야수는 벨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벨은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야수에게 가족을 만나러 잠시 성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야수는 벨의 부탁을 들어주며 그녀에게 마법의 거울을 주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벨은 야수에게 감사하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성을 떠났습니다. 벨은 가족과 재회하여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야수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벨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야수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수는 벨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점점 더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벨은 야수를 껴안으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야수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순간 야수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는 다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벨의 진정한 사랑이 저주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야수는 다시 인간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다스렸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이 진정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런던의 작은 집에서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웬디는 그녀의 동생들인 존과 마이클에게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웬디는 자신이 피터팬이라는 소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터팬은 네버랜드에서 온 소년으로 그는 나이가 들지 않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터팬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날아왔고 요정 친구 팅커벨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에게 네버랜드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버랜드에는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날 믿고 함께 가자.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팅커벨은 웬디와 존, 마이클에게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이 가루는 너희가 날 수 있게 해줄 거야, 피터팬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가루 덕분에 창문 밖으로 날아올라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로 향했습니다. 날아오르며 런던의 거리를 내려다보는 광경은 그들에게 큰 흥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네버랜드에 도착하자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이 말한 모험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인디언, 인어, 해적, 그리고 잃어버린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을 잃어버린 소년들과 소개시켰습니다. 잃어버린 소년들은 피터팬과 함께 네버랜드에서 다양한 모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웬디는 잃어버린 소년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웬디를 매우 좋아하며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소년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네버랜드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해적 선장 후크는 피터팬을 잡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후크 선장은 피터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해적선에서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후크 선장은 웬디와 형제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해적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피터팬을 유인하기 위해 웬디와 형제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피터팬은 친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는 잃어버린 소년들과 함께 후크 선장을 물리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은 해적선으로 몰래 접근하여 후크 선장과 그의 부하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터팬은 자신의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후크 선장을 물리쳤습니다.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나는 너희가 행복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네버랜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을 다시 런던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가족과 재회하여 기쁨에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보고 싶다면 별과 별 사이를 바라보렴. 나는 항상 네버랜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에게 감사하며 그와 함께한 모험을 소중히 기억했습니다. 피터팬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모험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과의 모험을 잊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피터팬은 영원히 네버랜드에서 모험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피터팬은 네버랜드에서 새로운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소년들과 함께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피터팬은 인디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터팬은 인어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버랜드의 아름다운 바다에는 인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팬은 인어들의 도움을 받아 바다 속을 탐험하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인어들은 피터팬에게 바다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피터팬은 그들과 함께 모험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네버랜드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후크 선장은 바다에 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피터팬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후크 선장은 바다에서 살아남아 다시 한번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은 런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디는 피터팬과 네버랜드의 모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피터팬이 준 마법의 가루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네버랜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을 만나기 위해 창문을 열고 날아올랐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이 네버랜드에 도착하자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웬디는 피터팬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고 인어들과 함께 바다를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후크 선장은 다시 한번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해적선을 이끌고 네버랜드로 돌아와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공격했습니다. 피터팬은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고 웬디와 형제들도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피터팬과 그의 친구들은 후크 선장과 그의 부하들을 물리치기 위해 지혜와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의 최후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그를 다시 바다로 떨어뜨렸습니다. 후크 선장은 영원히 사라졌고 피터팬과 그의 친구들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네버랜드에 돌아와서 정말 기뻐. 하지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네버랜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을 다시 런던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가족과 재회하여 기쁨에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보고 싶다면 별과 별 사이를 바라보렴. 나는 항상 네버랜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에게 감사하며 그와 함께한 모험을 소중히 기억했습니다. 피터팬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모험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과의 모험을 잊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피터팬은 영원히 네버랜드에서 모험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깊고 울창한 숲 근처에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헨젤과 그레텔이었습니다. 나무꾼 가족은 매우 가난해서 식사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심한 기근이 닥쳐왔고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의 아내는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나무꾼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매우 슬펐지만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든 줄 알았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고 무척 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헨젤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작은 돌멩이들을 주머니 가득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레텔, 걱정 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그레텔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과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헨젤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숲속 깊숙한 곳에 도착했을 때 나무꾼은 아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아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숲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레텔은 무섭고 배고팠지만 헨젤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어. 돌멩이들을 따라가자. 헨젤과 그레텔은 돌멩이들을 따라가며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꾼은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이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은 계속되었고 다시 한번 나무꾼의 아내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한번 그 대화를 엿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돌멩이가 없었기 때문에 헨젤은 빵을 부스러뜨려 길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과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헨젤은 빵 부스러기를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숲속의 새들이 그 빵 부스러기를 모두 먹어버렸고 헨젤과 그레텔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숲속을 헤매며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 너무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모두 사탕과 과자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달려가서 사탕과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늙은 여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어오너라. 너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단다. 헨젤과 그레텔은 늙은 여인의 호의를 받아들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 여인은 마녀였고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마녀는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마녀는 헨젤을 매일 먹여서 살찌우려고 했습니다. 네가 충분히 살이 찌면 널 요리해 먹을 거야. 마녀는 이렇게 말하며 헨젤을 겁주었습니다. 하지만 헨젤은 영리하게도 나뭇가지를 내밀어 마녀에게 자신의 살이 찌지 않았다고 속였습니다. 마녀는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헨젤의 손가락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레텔은 마녀의 집안일을 하며 항상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기회를 노리며 마녀를 물리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어느 날 마녀가 오븐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레텔은 마녀에게 오븐의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녀가 오븐을 확인하려고 다가갔을 때 그레텔은 재빨리 마녀를 오븐 속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녀는 오븐 속에서 불타버렸고 그레텔은 헨젤을 우리에서 구출해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많은 보석과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보석과 금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한번 돌멩이를 사용하여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그동안 나무꾼의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무꾼은 아이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보석과 금화를 사용하여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모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헨젤과 그레텔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서로를 도우며 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도우며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물리친 후의 내용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물리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녀의 집에서 도망칠 때 그레텔은 자신들의 앞날에 대비해 조금씩 남은 음식과 보석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손을 잡고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피로에 시달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길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 깊은 곳에서 조그마한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연못께 앉아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헨젤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레텔, 우리가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레텔은 헨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헨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숲속을 헤매며 모험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오는 듯 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호기심에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마법사와 그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법의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법사에게 감사하며 마법의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법의 나침반은 헨젤과 그레텔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침반을 따라 숲속을 걸어갔고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먼 왕국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벨이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벨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좋아하고 항상 지식을 추구하며 남을 돕기를 즐겼습니다. 벨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발명가였고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벨의 아버지는 새로운 발명품을 선보이기 위해 먼 도시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 길을 잃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커다란 성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저주를 받은 왕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자는 한때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야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전까지 풀리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야수는 성에 갇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벨의 아버지는 성에 들어가서 쉼터를 찾았지만
야수는 그를 발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벨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성에 도착했습니다. 벨은 성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신이 감옥에 갇히기로 했습니다. 벨은 야수의 성에서 머물게 되었고 처음에는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벨은 야수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을 안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벨은 야수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야수도 벨의 친절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아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벨은 야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야수도 벨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야수는 벨과 함께 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벨은 야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고통과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벨은 성 안에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정원은 꽃과 나무로 가득 차 있었고 벨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야수와 함께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며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벨과 야수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벨은 야수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야수는 벨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벨은 자신의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야수에게 가족을 만나러 잠시 성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야수는 벨의 부탁을 들어주며 그녀에게 마법의 거울을 주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벨은 야수에게 감사하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성을 떠났습니다. 벨은 가족과 재회하여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야수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벨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야수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수는 벨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점점 더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벨은 야수를 껴안으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야수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순간 야수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는 다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벨의 진정한 사랑이 저주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야수는 다시 인간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다스렸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이 진정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벨과 야수는 성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벨은 성 안의 모든 방을 탐험하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성의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발견하였고 그 책들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야수는 벨의 지식에 대한 열정을 존경하며 그녀에게 더 많은 책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벨은 야수와 함께 성을 돌아다니며 그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세상을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야수는 벨의 꿈을 듣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벨과 야수는 서로에게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정원을 가꾸며 성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벨은 야수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야수는 벨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벨은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야수에게 가족을 만나러 잠시 성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야수는 벨의 부탁을 들어주며 그녀에게 마법의 거울을 주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벨은 야수에게 감사하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성을 떠났습니다. 벨은 가족과 재회하여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야수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벨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야수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수는 벨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점점 더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벨은 야수를 껴안으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야수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순간 야수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는 다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벨의 진정한 사랑이 저주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야수는 다시 인간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다스렸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이 진정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런던의 작은 집에서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웬디는 그녀의 동생들인 존과 마이클에게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웬디는 자신이 피터팬이라는 소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터팬은 네버랜드에서 온 소년으로 그는 나이가 들지 않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터팬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날아왔고 요정 친구 팅커벨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에게 네버랜드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버랜드에는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날 믿고 함께 가자.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팅커벨은 웬디와 존, 마이클에게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이 가루는 너희가 날 수 있게 해줄 거야. 피터팬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가루 덕분에 창문 밖으로 날아올라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로 향했습니다. 날아오르며 런던의 거리를 내려다보는 광경은 그들에게 큰 흥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네버랜드에 도착하자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이 말한 모험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인디언, 인어, 해적, 그리고 잃어버린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을 잃어버린 소년들과 소개시켰습니다. 잃어버린 소년들은 피터팬과 함께 네버랜드에서 다양한 모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웬디는 잃어버린 소년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웬디를 매우 좋아하며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소년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네버랜드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해적 선장 후크는 피터팬을 잡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후크 선장은 피터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해적선에서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후크 선장은 웬디와 형제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해적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피터팬을 유인하기 위해 웬디와 형제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피터팬은 친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는 잃어버린 소년들과 함께 후크 선장을 물리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은 해적선으로 몰래 접근하여 후크 선장과 그의 부하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터팬은 자신의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후크 선장을 물리쳤습니다.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나는 너희가 행복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네버랜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을 다시 런던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가족과 재회하여 기쁨에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보고 싶다면 별과 별 사이를 바라보렴. 나는 항상 네버랜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에게 감사하며 그와 함께한 모험을 소중히 기억했습니다. 피터팬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모험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과의 모험을 잊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피터팬은 영원히 네버랜드에서 모험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피터팬은 네버랜드에서 새로운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소년들과 함께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피터팬은 인디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터팬은 인어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버랜드의 아름다운 바다에는 인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팬은 인어들의 도움을 받아 바다 속을 탐험하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인어들은 피터팬에게 바다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피터팬은 그들과 함께 모험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네버랜드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후크 선장은 바다에 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피터팬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후크 선장은 바다에서 살아남아 다시 한번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은 런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디는 피터팬과 네버랜드의 모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피터팬이 준 마법의 가루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네버랜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을 만나기 위해 창문을 열고 날아올랐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이 네버랜드에 도착하자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웬디는 피터팬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고 인어들과 함께 바다를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후크 선장은 다시 한번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해적선을 이끌고 네버랜드로 돌아와 피터팬과 잃어버린 소년들을 공격했습니다. 피터팬은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고 웬디와 형제들도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피터팬과 그의 친구들은 후크 선장과 그의 부하들을 물리치기 위해 지혜와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의 최후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그를 다시 바다로 떨어뜨렸습니다. 후크 선장은 영원히 사라졌고 피터팬과 그의 친구들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네버랜드에 돌아와서 정말 기뻐. 하지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네버랜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을 다시 런던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가족과 재회하여 기쁨에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터팬은 웬디와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보고 싶다면 별과 별 사이를 바라보렴. 나는 항상 네버랜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에게 감사하며 그와 함께한 모험을 소중히 기억했습니다.
피터팬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모험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웬디와 형제들은 피터팬과의 모험을 잊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피터팬은 영원히 네버랜드에서 모험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